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 이러려고 이 회사 들어온 거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스펙 쌓고 토익 점수 올리고 자소서 수십 번 고쳐가며 들어간 대기업이었습니다. 글로벌 채용으로 입사했으니 당연히 본사에서 해외 업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원 물류센터, 야간 2교대, 밤 9시 출근, 다음날 낮 12시 퇴근. 몸은 망가지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한참 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1개월 만에 퇴사했고 저는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대기업이 답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주변 어른들도 전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면 인생이 안정된다.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답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합격 문자를 받던 날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펼쳐지겠구나. 글로벌 채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설레게 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가 꿈꾸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업무, 외국어 활용, 본사 근무, 제가 원하던 커리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 그룹 교육을 받으면서도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령지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발령지는 수원 물류센터였는데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글로벌 채용으로 들어왔는데 물류센터라니, 그것도 본사가 아니다 수원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먼저 쌓는 거겠지. 나중에 본사로 가겠지.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현실을 마주쳤습니다. 2교대 근무였던 거죠. 한 주는 주간, 다른 한 주는 야간. 야간 근무는 밤 9시 출근이었습니다. 퇴근은 다음날 아침 9시가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낮 12시가 넘어서야 나오는 날이 꽤 많았습니다. 밤새 일하고 낮에 자고 또 밤에 나가는 생활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몸이 버텨주지를 못했습니다. 밥도 맛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온몸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적응해보려고도 했고요. 그러다가 알게 됐죠. 본사로 발령이 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물류센터 국내 영업이라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탁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사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런 일 하려고 입사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해외 업무를 하고 싶어서 글로벌 채용에 지원한 겁니다.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대답 몇 마디,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 본부장님께 스페인어로 중남미 물류 창고를 분석한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달라고 호소를 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개월째 되던 날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워야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 퇴직금조차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나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퇴사 처리가 되던 날 이상하게 홀가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퇴사하면 해방감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멍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살았고 그게 제 인생의 방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죽기로 한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찾은 곳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였습니다. 왜 하필 히말라야였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도심에서 죽는 건 싫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게 싫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곳이 히말라야였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안나푸르나 제1캠프까지 올라가서 장비도 없이 음식도 없이 그냥 올라가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모하고 무섭고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끊고 짐을 싸고 출발 전날 밤은 정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는 느낌? 결정이 났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포카라는 곳에 도착해서 트레킹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몸이 버텼습니다. 경치는 생각보다 훨씬 압도적이었고요. 거대한 산들과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공기도 맑았고 발밑에 구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지고 결국 고산병이 왔습니다. 고산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는데요. 머리가 망치로 맞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숨을 쉬는데 숨을 쉬지가 않았었고 한 발짝 내딛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정신이 되게 맑아진 거예요. 맑아지고 나서 이 고통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잡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퇴사도 대기업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순간 제가 느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거나 폐가 움직이고 있거나 손이 떨리고 있거나 고통스럽지만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저에게 되게 선명하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다시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무슨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다가 울었어요. 그리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전에는 대기업이 아니냐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가는 것, 그게 제 목표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건 해외 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일하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원래 꿈이었고요.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눈이 멀어서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직장보다 규모가 작은 곳으로 갔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 재밌게 다녔었고 회사를 그 일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회사를 다니시고 있거나 내가 어떤 일을 진정을 하고 싶은지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제 이제 대기업 이야기와 이 히말라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